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갭과 개미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갭은 정말 쉽습니다. 갭은 뭐 부가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데, 자, 일본산 주가를 보다 보면, 보이십니까? 여기에 빈 공간이 있죠? 자, 이런 빈 공간을 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차트상 빈 공간은 왜 나오느냐? 전일 종가에 비해 오늘날 시가가 빈 공간만큼 상승한 상태로 시작했을 때.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가격대를 볼게요. 자, 이날 SK인데요. 2020년 6월 12일 종가가 27만 9천 원이에요. 그리고 2020년 6월 15일 바로 다음 날이죠. 시가가 28만 9천 원이에요. 시가가 3.58% 이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는 이제 밑꼬리로 나타나겠죠. 저가는 32만 9,500원으로 이제 밑꼬리로 나타나고, 고가가 32만 9,500원으로 이제 윗꼬리로 나타났습니다. 저가는 28만 5,500원이네요. 쉽게 말해서 전일 종가에 비해서 오늘날 시가가 이 빈 공간만큼 상승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 빈 공간이 3%가 되겠죠? 이만큼의 갭이 이제 3%의 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갭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갭이 있는 상태로 상승하면 갭 상승. 반면에 갭이 있는 상태에서 하락하면 갭 하락. 갭 하락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에 비해서 오늘날 시가의 빈 공간만큼 하락을 한 상태로 이제 갭 하락을 하겠죠. 그럼 이거를 좀 텍스트를 바꿔야겠죠? 등락이라 할게요. 자, 결국 이제 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갭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동시효과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이 보통 시가가 책정이 되려면은 오전 9시 이전에 동시효과 거래 체결을 받습니다. 동시효과 거래라는 것은 9시가 딱 됐을 때 첫 체결되는 거래를 의미를 해요. 이걸 이제 동시효과 시가 거래라 그러는데, 현재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효과창입니다. 이런 호가창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이게 0%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합의 상태로 이제 바뀌겠죠? 다음 날 시가가 되니까. 그때 9시 이전에 동시호가 거래를 받습니다. 딱 9시가 되었을 때 첫 체결되는 거래가 생겨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게 현재 0%라 생각할게요. 26만 8,500원. 이건 진짜 오늘 시세고요. 6월 1일 시세입니다. 6월 2일이 되면은 이게 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9시 이전에 가장 먼저 살려고 거래를 걸어 놓습니다. 주문을 넣어 놓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 호가창에 잔량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잔량에 상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현재 1만 주를 거래를 여기다 걸어 놓는다. 그럼 여기에 매수 잔량이 1만 주가 쌓여요. 근데 이거를 시장가 거래로 걸어두면은 1만 주가 시장가 거래로 요만큼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27만 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상태로 거래는 아직 되지 않고 호가창의 표시가 그렇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양한 투자자들이 또 시장가 거래로 뭐 여기 매수 아래쪽에 매도를 걸어둔다든지 위쪽에 매수를 걸어둔다든지 그런 물량들을 모두 모아서 평균값으로 낸 게 시가로 거래가 됩니다. 9시에. 이거는 이제 장이 시작됐을 때 9시 이전에 한번 호가창을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럼 9시가 딱 됐을 때 첫 체결되는 그런 시간차 거래가 바로 시초가입니다. 동시호가 이후에 호가창에 의해서 거래가 바로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빈 공간만큼 등락한 것을 이제 갭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갭 상승이고요. 만약 하락을 했으면 갭 하락이 되겠죠. 이러한 갭의 특징은 시장가 동시호가로 거래되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실시간 체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시간 체결이 아니라 갭 같은 경우는 일괄 체결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거래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체결과 일괄 체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실시간 체결은 매도랑 매수자가 실시간으로 자꾸 바뀌고 생겨요.
1분 1초에 따라서 자꾸 이제 거래가 생기고 이렇게 호가창에 매수 잔량, 매도 잔량 이렇게 거래를 걸어둘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하지만 일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잔량들, 사전에 체결 예정이었던 잔량들이 한꺼번에 일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서 이 갭 상태에서는 실시간으로 체결된 게 아니라 동시효과에 의해서 사전에 미리 걸어둔 거래 체결에 의해서 일괄 체결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빈 공간이 생긴 것이다. 갭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개미 무덤이라는 것은 약간 뭐 개미들을 잡아먹는 무덤이라고 좀 설명해 볼 수가 있겠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물린 투자자가 많은 것. 자, 물렸다는 것은 팔지 못하는 상태. 왜? 손실이 커서. 플러스 다시 오를까 봐. 이런 심리적 요인이 가장 많은 상태. 그거를 개미무덤이라 합니다. 1차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고점을 찍고 떨어졌을 때예요. 지난 시간에 역사적 고점과 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건데 SK 같은 경우는 일봉상 여기가 천정이고 역사적 고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개미무덤을 이쪽 라인을 개미무덤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까지 떨어졌죠. 그럼 이쪽 라인에서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왜냐 손실이 커서 물린 거죠. 보통 차트상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은어상 물렸다고 표현을 해요. 팔지 못한다. 혹은 손실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 SK도 우량주잖아요.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섣불리 팔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단단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개미무덤이라 해요. 근거는 이제 거래량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매수자도 매도자도 많다. 매매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예요. 근데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별 움직임이 없죠. 그럼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라인을 가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이 주가가 한 번에 떨어지죠.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때 거래했던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보통 실전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게 주식의 거래량을 못 속인다. 왜냐? 이건 들어오고 빠지고를 통계적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죠. 거래량을 거짓말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만큼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이만큼에서는 미처 거래를 하지 못했다. 즉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여기를 개미 무덤이다. 고점의 상태에서 물려서 팔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투자자들. 그럼 개미 무덤이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만큼까지 올라오거나 여기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손절하는 사람들 혹은 본절하는 사람들. 본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득도 손실도 애매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런 사람들 매도 대기자가 많다. 자, 개미 무덤의 특징은 매도 대기자가 많다. 그럼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때, 좀 약간 걸림돌이 되겠죠. 장애물이 된다. 개미 무덤은 주가 상승에 걸림돌, 방해가 된다. 그럼 이걸 돌파하는 순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역사적 고점, 새로운 천점, 새로운 개미 무덤이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지 않고 새로 투자를 한다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21만 원에 샀어요. 주가가 올라. 근데 27만 원까지 갔어. 그러면 개미 무덤이 있는 상태네. 아하, 그러면은 주가 상승의 걸림돌과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부딪히고 떨어지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구나. 그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천천히 가볼게요. 많이 떨어졌네요, SK가. 아마 이때 당시에 블록딜이 있어서 그럴 건데 블록딜에 대한 설명은 또 이후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개미무덤이었습니다. 우리가 21만에 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주가가 막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쭉쭉 올라가네요. 좀 기다림의 미학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개미무덤이 위치했다.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돌파해서 새로운 천정과 새로운 개미무덤을 만들어내느냐
부딪히고 다시 떨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시면은 떨어지려고 하고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개미 무덤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개미 무덤의 개념이 바뀐다. 자, 이때 당시에 있던 매도 대기자들은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아직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 거래량을 또 분석하면 되겠죠. 이때 당시 거래량과 이때 당시 거래량을 비교하면은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 거죠. 천장을 돌파했을 때. 이때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적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있었던 거래량들. 분명히 손절한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 거죠. 따져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천장을 돌파했죠. 그러면 거래량이 그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매수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또 개미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하고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팔까? 그럼 이때 당시를 지지선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을 떨어지면 매도를 한다.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다. 이렇게 계획적인 투자를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무작정 방치하면 안 돼요. 무작정 방치하면 안 되고 천정이라든지 개미무덤이라든지 뭐 갭이라든지 뭐 이후에 또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뭐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든지 책에서 또 보시겠지만은 뭐 블록들이라든지 뭐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예상을 하고 계획적인 투자를 세우셔가지고 매도 타점, 매수 타점을 잡는데 용이하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기초를 삼는다든지 주식을 공부하든지 뭐 영상을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승률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오게 되고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미무덤을 응용해가지고 투자에 쓸 수가 있겠다. 실전 투자에 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